왜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2,000포인트, 3,000,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수준이 얼마인데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못 가는 이유, 기관들이 늘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왜 외국인들한테 항상 우리는 외국인들 따라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DC형이 나온다면 가장 강력한 주식의 안전한 투자자며 공격적 투자자가 바로 퇴직연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투자 캠퍼스 홍반장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자, 오늘의 2강은 백만장자를 꿈꾸는 퇴직연금.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퇴직연금을 백만장자를 꿈꾸다는 것은 좀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좀 생각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연금 때문에 40만 명이 그죠?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6배가 높은 비율로 백만장자,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백만장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그런 미국과 이런 호주, 일본 얘기도 제가 잠시 해드릴 텐데 단점이 무슨 부분인지, 그리고 노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특히 국민연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원이 문제가 생기면 점점점 돈이 적게, 또 이 퇴직연금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시기에 갑자기 왜? 여러분들, 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나 호주 쪽에서 이렇게 이 퇴직연금의 자리를 잡는 큰 공헌을 한 게 이 디폴트 옵션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이 지금 지난달에 시작하고 지금 1년 동안 준비 실험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이 디폴트 옵션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들 못 믿겠다 그런 부분을 해서 로봇 어드바이저까지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자, 이 퇴직연금 제도가 왜 생기냐면, 기존의 옛날 같으면 그냥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시불로 받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야, 너 퇴직금 받아 이렇게 하면 한번 받고 다시 이렇게 퇴직금이 쌓이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영해서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퇴직금 못 받아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퇴직급여의 수급권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지면 퇴직금을 못 받고 난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악용을 하는 회사가 많이 생겨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20년, 30년 열심히 하고 퇴직금이나 노후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회사에 계속 맡겼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이거 퇴직금을 날리고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가 말고 회사가 돈을 내면서 금융회사에 맡기면 안전적으로 보호가 되겠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노후부장의 불안정성입니다.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 생활 외에 다른 쪽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회사에 돈을 받아야 돼. 회사 같은 경우 야, 그럴 것 같으면 퇴직금 이렇게 일시 적립해. 이렇다 보니까 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이런 문제점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난다면 정부에서 또 돈을 막아야 되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일시불로 나가는 부분을 몇 가지 부분을 제한을 한 다음에 그 외의 부분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노후 생활을 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났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퇴직연금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시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을 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겨서 체불될 걱정이 없게 하겠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자, 다만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선택, 존중,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따가 뒤에 한번 보시면 있지만 지금 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는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강제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립된 퇴직이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55세 이상 수급 자금을 갖춘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이고 5년간, 10년간, 20년간 둘 중에서 골라야 하고,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족 때까지 후수를 RRP로 운영할 수가 있다. 수급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자라서 만 55세 이상. 저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제가 직권에서 한 10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가입 기간 충분히 10년 이상 있고 퇴직자라서 또 나이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러면 이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이냐면, 자,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학정급여, 일명 이제 DB형이라고 하는데, 이 학정급여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학정기여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 정말 이 거의 8%대 꿈의 수익률을 하고 있는 이쪽의 퇴직연금은 어디가 가장 비중이 높냐면 바로 이 학정기여형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게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호주 잘된 나라의 차이점이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정급여 같은 경우는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그러니까 기존 퇴직금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면 대신 뭐냐면 회사가 갖고 있다가 주는 것과 금융회사 갖고 있어 주는 것, 그 부분 빼놓고는 거의 다른 점이 없는 점이 바로 학정급여형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이 학정급여는 대부분 안전자산 투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은행 이런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전한 학정급여액이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모순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지만 젊은 2030 세대에서는 왜 학정급여,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반기 1.4%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10%대 이런 금리였으면, 경제 성장률이었으면 당연히 학정급여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1%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안전자산에 넣겠다? 근데 이게 1, 2년짜리 같으면 안전자산에 넣는 게 맞죠. 근데 최소 10년에서 20년, 많게는 30년까지 퇴직연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돈 받을 때 보면 실질 소득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학정기여형입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 계좌에 넣고요.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에 지급을 한다. 매년 1회 이상의 연간 임금 총액 10분의 1 이상을 부담금 직원의 DC 계좌에 납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직원 스스로에 원하는 투자 상품으로 운영한다. 여기서도 내가 나는 그냥 안전자산에 넣겠다 하면 안전자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되고, 퇴직금이 본인의 수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치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은행 퇴직연금하고 상담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원금의 손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를 하는 케이스가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DC는 직원 본인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은 사업주와 납입한 부담금을 직원 본인 의사로 추가 납입을 기반으로 운영해서 퇴직급여. 자,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가능. 이 사실 아신 분 잘 없으셨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는 공제한도가 한 9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추가 부담금 납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지만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분은 모두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입도 가능하다. 물론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IRP 때문에 한때 이 증권회사하고 은행들 정말 엄청난 이벤트 그리고 또 관련해서 캠페인을 했었어요. 금융기관 어디든지 가는데 자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와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등에 투자하고 이때 실적 배당 상품은 확정기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도 위험에서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연금 전용분의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부담이 적다. IRP 관리수는 좋은데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IRP 잘 비교해서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IRP 계좌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왜 여기에 이렇게 한정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상품입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 상품인가요? 이런 점에서 왜 이걸 꼭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걸 뭐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넣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이따 뒤에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퇴직연금 비중은 지금 보시면 DB형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압도적입니다. 60%. 그 다음에 DC형이 26%. 그리고 IRP.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퇴직연금 중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왜 DB형이 60%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도 안전사 100%까지 넣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14%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너무 지금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익률이 저도 이따가 뭐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게 금융회사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시작한 이 디폴트 옵션 확정기형 퇴직연금이나 IRP도 포함됩니다.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된 자산 배분형 적립금을 운용 방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용하는 자, 그래 사전 지정 운용제, 영어로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안정형, 중립형, 공격 등 연금사업자가 마련한 투자 상품 가운데서 노사가 미리 결정한 방법을 운영하는데요. 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미국에서는 DC 운영 지시를 하지 않는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생애 주기를 알아서 잘할 근로자 차기 데이트 펀드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디폴트 옵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노사를 합의를 해서 이쪽으로 바꿔야지만 여러분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노후에 즐길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정말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예전과 달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항상 자신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정말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퇴직연금 관련한 게 정말 중요한데 또 이 2번을 보시면 다 우리나라가 정말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선호하는 퇴직연금 기간이 어디인지 뭐 여러분들 다 아마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10년 내 퇴직연금 시장 보시면 지금 보시면 336조, 뭐 많게는 345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데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2030년이면 700조, 그 다음에 2032년에 860조, 어떤 데 보면 2030년에 1000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퇴직연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이 퇴직연금 시장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도 엄청 이 부분들이 어느 쪽에 영향을 받아? 다 영향을 받아요. 뭐 주식부터 해서 채권,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뭐 해외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다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가장 영향을 많이 앞으로 저는 받아야 되는 코스는 이 주식이라고 좀 보이시는데요.
이경님이 안 그래도 노후 준비를 지금 하기 힘든데 제발 퇴직연금이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충분히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는데 퇴직금 지금 340조 가까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 순위를 보니까 1위가 놀랍게도 은행이 아니고 삼성생명. 이 삼성생명에서 특히 누가 이걸 하냐면 기업법인. 이 기업법인들이 이 퇴직연금 플러스 보험을 같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보면 신한은행부터 치리까지 우리은행까지 모두 어디입니까? 은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얘기인 즉슨 뭡니까? 은행이 한다는, 은행이 투자를 할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상품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이제 들어오면서 7월 10일 날 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퇴직연금 시간에 이게 고심이 은행권에 켜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올해 1분기 신한 KB 국민하나 우리은행 5대 은행이죠. 5대 은행의 수익률을 보니까 학정금액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정금액은 1.75에서 2.49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낮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2.8%입니다. 이 수익률을 받으면 역마진이에요, 역마진.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못 따라잡는, 왜 퇴직연금,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연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럴 것 같으면. 그죠? 자, 여기 학정기형은 2.20에서 2.7, 그 다음에 개인형 IRP 같은 게 1.9에서 2.3.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봐도 학정기형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반면에 증권회사 보세요. 미래에셋, 현대차, 한국전자, 삼성, NH투자 올 1분기 기준 학정급여 DB 보면 2.28에서 3.01 비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랑. 그 다음에 학정기형 같은 경우는 2.72에서 3.11. 자, 은행에서 최고 낸 데와 증권회사 최저 낸 데를 봐도 증권회사가 오히려 수익을 더 잘 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 IRP 보시면 개인형 IRP 2.59에서 3.7. 자, 여기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왜 은행에 퇴직연금을 넣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내 퇴직연금이 어디 들어가냐 보시죠. 은행에 넣고 있다면 당장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매달 들어가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서 들어가고 퇴직연금은 항상 또 계속 수익 나면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차이를 그런데 왜 은행에 돈을 넣습니까? 은행에 은행에 퇴직연금을 넣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다른 건의 사업자보다 수익률이 낮은 사회에서 줄 세우기 방식 공시가 예정돼 있다 보니 은행권의 부담,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2030은 얼마나 이런 것들 철저합니까, 그죠? 당연히 옮길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은행 독점 체제, 모든 금융이 은행이 독점한 이런 체제를 빨리 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경님이 퇴직연금 정말 중요하네요. 다음 주에서 공부를 보시고 가장 여러분들 계획은 필요 없고 그냥 주택담보 이것만 다른데 주택담보 안 위험하잖아요, 그죠? 주택담보대출 이것만 다른 거 풀면 은행들 막 땡겨올 수, 은행이 고객 확 땡겨올 수, 은행이 점유율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은행을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은행의 독점 때문에 우리 정말 서민들, 국민들이 받는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면서 이 디포트 옵션 시행 첫날 보시는 대로 자본 총계 기준 상위 6위 대형 증권사에 따르면 2분기 디폴트 상품으로 유입된 퇴직연금이 약 922억 5천만 지금 이난 1분기 대비 약 84% 좀 그래도 그나마 디폴트 옵션하고 많이 좀 증가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디폴트 옵션에는 네 번째 단락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증권사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초저 위험 비중과 은행권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초저 위험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보시는 대로 최저 53%에서 하나증권이 최대 70%까지 자 이렇게 됐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93%에서 지금
기업은행이 그나마 50%네. 그죠? 희한하네, 기업은행은 정말. 평균적으로 88%고 여기는 57.7%예요. 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뭐 학점 DB형을 넣든지 왜 초저위험을 넣든지 이걸 하냐고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안정적인 자산을 하지만 이게 정말 한 달, 두 달 넣는 게 최소 10년을 넣고 많게는 30년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너무 안정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앞서 봤듯이 이수익률밖에 안 나와요. 이수익률밖에. 실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이수익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쟁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번 같이 금리 인상을 해서 이렇게 3%대 5%대 이렇게 나오는 게 10년 중에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퇴직연의 디폴트 옵션 1분기 현황을 보시면 자, 적립금액이지만 3천억 정도. 자, 340조 시장인데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걸 변화시켜야 되고, 자, 가입자 수 25만 명인데 그 중에서 역시나 보시는 대로 이 초저위험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그러면 야, 이 홍반장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왜 고위험 쪽으로 가라, 아니면 중위험, 위험 쪽으로 가라고 하느냐? 하면 저를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또 정부다 그렇고 잘 되는 미국이나 호주의 수익률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걔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지? 그럼 걔들 그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꾸준히 하면 그렇게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8.6%, 호주는 7.7%, 일본은 5.5%, 한국은 2.7%입니다. 이 차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점. 왜 이렇게, 특히나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특히 우리나라 또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 수익률이 정말 좀 뛰어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까? 또 제가 아는 지인 한 명 중에 미국에서 이제 근로하면서 퇴직연금을 넣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미국의 퇴직연금 401k는 지금도 계속 붙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붙고 있을까요? 이 퇴직 401k가 날 백만장자, 나중에 내가 노후로 받을 때 백만장자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의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자, 미국, 호주는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원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의 비슷해, 가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5.5%예요. 자, 그러면 자, 미국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1980년도에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그럼 우리나라 치면 DC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정기업연금제도. 자, 401k는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의 K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1k로 되어 있고, 미근로자 연금제도 약 5천만 명이 가입되고 있고 1980년대 처음 도입되면서 1990년대 후반에 활성화다. 요 활성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비를 떼주고 근로자의 연간 최대 17,500달러. 지금 1,750만 정도 소득인데 지금 더 늘었죠. 3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은행에 투자하지 말고, 거기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거? 연금을 넣어라. 퇴직연금을 넣으면 우리가 그만큼 은행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이거 아마 결사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미국 은행과 국내 은행의 차이점. 왜 미국 은행들은 역마진을 하면서도 그렇게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미국의 퇴직연금과 과연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어느 형태를 구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계약형 형태, 이 주로 계약형 형태를 하고, 미국, 호주 등과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 선진국의 퇴직금은 주로 기금형으로 운영을 한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대로, 자, 사용자 운영관리 계약하고 금융회사 자산관리하면 자산금융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사용자 신탁을 설정하고 수탁법인을 만들면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쳐가는 이런 쪽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해 보입니까? 기금형 제도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 국민연금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금형 같은 경우는 전문 위탁기관에 계약을 맺고 운영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공무원처럼 별도 조직이 운영 의사결정. 그러니까 지금 계약형 형태는 그냥 일반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하면 내린다고 보면 여기는 기금에서 별도 조직 의사결정을 놓는다. 또 2조대가 도입되면서 여러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형 퇴직연금 기금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한 기금형 수탁법이 즉 대리인의 기금으로 기금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즉슨 책임 소재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의 이 기금형 퇴직연금은 신탁형과 보장에 나르고 어느 유형이든 지명수탁자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명수탁은 기금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는 관리이자 핵심적인 역할. 자, 우리는 1.9%나 뭐 2.5% 나오더라도 누가 책임지냐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걸 딱 해놨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퇴직연금 기간별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는 2% 정도인데, 그죠? 미국은 자, 2000년대, 2019년 5%대에다가 지금 2010년에서 20년 8%대. 자, 2015년, 16대 잠시 내려갔지만 다시 2017년, 2019 다시 9%대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지금 8%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이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9,8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0조 달러 이상이 되고 이 DB형이 3조 2,744억 달러, 그 다음 DC형이 7조 4,326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대죠, 그죠? 이런 수익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DC형이 희한하게 조금씩 더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DC형을 할 수만. 근데 이걸 여러분들 1년부터 30년, 20년, 30년 누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복리 개념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미국의 퇴직연금, 특히나 회사가 기금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협약을 한다. 우리는 자산운용사 한쪽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협업이 계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미국의 이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을 주식, 그 다음에 타겟 데이트 펀드 가 어떻게 보면 디폴트 옵션과 비슷하다 얘기했죠. 고수익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특징이 있으며 2018년 기준 401k 배분 전체에서 5.2달러 중 약 63%가 3.3달러가 뮤추얼 펀드 투자, 또한 이 전체 뮤추얼 펀드 중 58%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뭐 닭이 먼저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막대한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퇴직연금에. 그죠? 퇴직연금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꾸준히 뭡니까? 주식시장에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늘으면서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이런 순환.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이런 순환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2,000포인트, 3,000,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수준이 얼마인데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못 가는 이유, 기관들이 늘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왜 외국인들한테 항상 우리는 외국인들 따라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DC형이 나온다면 가장 강력한 주식의 안전한 투자자며 공격적 투자자가 바로 퇴직연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미국의 이 퇴직연금을 보시면 이 장점을 보면 뭐냐면 소득공제. 앞서 제가 얘기했죠. 소득공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근데 우리나라는 공제금이 900만 원. 차이가 너무 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퇴직연금을 강하게 부활시키면서 이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게, 그리고 돈을 더 넣게 만들어야 되는데 900만 원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점점 그냥 어떻게 우리나라 퇴직연금 국민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 것인가?
자, 그리고 또 보시는 대로 미국은 401k를 가입하도록 강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적립이 올라간 자동 인상 제도로 우리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자, 401k 강제가입 소득공제 자동 인상이 가능하다. 또 여기에 하나를 더 얘기 드린다면 자, 미국 같은 경우 퇴직금 특징 가장 큰 특징 또 뭐가 있냐면 감시 기능과 그 다음에 수급권 보호를 해준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딱 들어봐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넣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미국의 401k 넣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401k를 넣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을 못하네, 그죠? 자, 그리고 호주, 이 미국과 더불어 가장 정말 잘하고 있다는 이 호주의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슈퍼애누에이션인데요. 자, 호주의 연금 계좌가 잔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연금 100만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6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 슈퍼애누에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월 400 호주 달러 이하, 그 다음에 18세 미만 이상 근로자, 그 다음에 65세 이하 이상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자, 호주의 특징은 기초연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사용자의 부담률을, 회사의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인상.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기업이 이런 문구를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 도입했던 고용주가 월급의 3%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퇴임이 결렬했다면 2020년 10.5%, 2025년 12%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호주의 슈퍼애누에이션, 이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나라보다 종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공적기금, 정부기관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입 후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그만두더라도 돈은, 기여금은 계속 낼 수가 있는 형태가 공적기금이라고요. 그다음 기업형 근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거의 똑같고 슈퍼애누에이션의 원형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묶어서도 할 수 있고 가입자는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고 더 좋은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없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산업형 기금인데요.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에 가입할 수 있는 산업형 기금이죠. 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매형 기금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소매형 기금이죠. 이 상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 자문 서비스 비용을 내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최대 6명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가입자가 직접 기금 설립 운영 부분의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기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가족 단위로 가입하면서 이 기금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VIP 기금. 우리 은행에 VIP, VVIP 있죠. 자, 요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자기관리 기금이다. 자, 이렇게 5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2021년 호주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를 보시면 역시나 산업형 기금, 그 다음에 공적 기금, 소매, 그 다음에 역시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넣기는 넣는데, 이렇게 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호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기금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형 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회사 수탁자를 포함해서 소비자가 개인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기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러면 이 슈퍼애누에이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지만 동시에 산업형과 소매형 기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정부가 퇴직형 이걸로 은행에 이렇게 저축한 거지. 기금을 저축하면서 너의 노후를 보장하라.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또 다양한 기금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고 그 기금의 합병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미국도 그렇고 기금이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주식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 다 연결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한 이 호주 금융감독원은 매년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률을 내는 수탁 범위를 발표를 한 다음에 2021년부터는 최하의 수익률을 낸 곳은 시장에서 퇴출까지.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수익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호주의 퇴직연금 계좌 보유별자 가입자 수를 보면, 자, 물론 한 명 이상이 가장 많지만 2개 이상 가진 사람들도 3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 4명. 돈이 많고 난 퇴직해서 백만들 더 많이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호주 퇴직연금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5%. 웬만한 은행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2021년 기준 10년 투자 수익률은 산업형이 8.6%, 공적기금이 8.1%, 기업형이 7.5%, 소매형이 6.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다? 내가 소매형이 있으면 산업형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 공적기금도 갈 수 있고, 기업형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연성을 해서 선택을 저렇게, 그러니까 너희 운용사들은 수익만 잘 내라. 그러면 돈은 알아서 꽂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죠. 자, 일본의 종신고용과 연금공여 체계된 기존의 고용 방식에서 능력과 실력 위주의 고용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일본의 퇴직연금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뭐 DBM, DCM 이런 거 똑같은 것처럼 일본도 자 1960년대에 도입된 후생연금기금, 그다음 세제 적격 퇴직연금, 그다음 2000년도 초 도입된 학정연금, 학정각염유충금 이런 것처럼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업별 퇴직연금 비중을 보면 지금 DCP 규약형이 가장 많고, 그다음 DBP 규약형, DBP 기금형, EPF와 지금 사내연금 기타 등 점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EPF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신규 가입을 금지를 시켜놨고, TPP 같은 경우도 2012년에 폐지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기준 종업원 50원 이상 기업의 퇴직금 명제도가 도입률은 91.9%. 이 중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복수응답 기준으로 91.2%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쪽은 45.8%다. 어떻게 보면 일본도 아직까지 미국이나 호주처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금대체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절반에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DBP 자산 운용률 수익률을 보면 수익률이 2020년 어마어마하죠.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주식형에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3%고 지금 연평균 같은 경우 3.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2020년 이후에 한번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형 비중을 대부분 50% 이상, 50%는 전혀 많게는 한 60% 정도까지 하면서 DB보다는 DC형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금형 이 도입률이 감소를 좀 하고 있는데, 거품 경제 붕괴의 자산 운용 실패로 인한 EPF 부실화, 그다음에 AJ 퇴직형 기금 사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호주,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감시 기능 기죠, 그죠? 이 감사 기능과 보호, 이런 책임 기능, 수급권 보호를 강조했는데 일본은 따라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4부에서는 디폴트 옵션에 따른 이 로드 어드바이저까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대로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한 방식을 알려주는 퇴직연금 사정정지 운용제도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아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이 디폴트 옵션이 앞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미국이나 호주가 저렇게 퇴직연금에서 백만장자를 활성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디폴트 옵션 도입부터였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디폴트 옵션 가입은 DC와 IRP 계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디폴트 옵션은 투자 위험 따라서 4가지 이유로
자, 여기 또 초저위험 나옵니다. 전기. 이게 솔직히 할 때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디폴트 옵션 하는데 왜 이 초저위험 전기가 100%를 넣는 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넣어놨어요. 근데 자, 100% 펀드 투자 손실 미관 저임이 40%, 예금이 60%, 그다음 우수한 장기 생활 상품 펀드 70%, 예금 30%, 높은 수익률 고위험 상품. 여기서 지금까지 미국하고 쪽에서 보면 가장 맞는 거 우리 비슷한 건 이거예요. 그죠? 펀드 70%, 예금 물론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펀드 같은 경우 펀드에서 그 중에서 주식에 또 ETF도 넣지만 저쪽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앞서 은행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가장 높은 게 이거잖아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2030 세대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앞서 물론 기금 형태도 다르고 계약 형태도 다르고 우리는 그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저 믿고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 부분을 강력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디폴트 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면 지금 기존 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가입자 별도의 운영시 안짜 6주가 지나면 미리 설정해둔 디폴트 옵션 변경으로 변경돼. 가입자가 원하면 6주를 기다리지 않고 디폴트 운영하도록 가능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디폴트 옵션 운영진 상품을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이런 투자를 10년 이상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99.9% 확신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증권회사 시절에 적립식 펀드, 주식에 100% 들어가는 이 적립식 펀드를 꾸준히 넣어본 결과 캠페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절대로 지금까지 저는 마이너스를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또까지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건 보장 상품을 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도 더 이상 같은 상품 자동으로 재해치가 되지 않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 이달 11일부터 디폴트 기존의 올리건 보장 자동 재해치 제도가 없어졌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가 지난 올리건 보장 별도 운영 지지 않는 사전에 디폴트 옵션 지지 않는 경우는 만기금 투자되자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 사실, 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다 보니까 그분 꼭 알고 계시고, 이렇게 제가 잘 되는 거 우리나라의 제도의 좀 문제점, 안타까운 점 얘기하고, 그다음 디폴트 옵션 중개자하고 개인적으로는 70%짜리 들어가시니까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날 퇴직후 적립금도 투자 1인 로봇 어드바이스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제 특례 가입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투자한 활성화,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가능한데, 자, 지금 이쪽에서 지금 분석한 결과로 보면 7년 동안 1,000억대 하고 기억재정부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AI가 하는, 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 못 믿겠고 기계 AI가 하는 걸 믿겠다, 이런 지금 시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느냐? 역시나 증권회사들이. 자, 환택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과 손을 잡고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퇴직연금 속도의 로봇 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시작하고 있고요. 자, 핀트를 운영하는 디셈버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재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증권, 대신은 KB증권에서 퇴직연금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은행은 점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리고 파운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한국 포스증권 ETF를 출시하면서 연금 시장을 공개한다. ETF 출시를 한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ETF가 시장을 점령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쿼터백 역시 현재 기존의 제휴처인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올해 초부터 하고 있고, 삼성증권을 제휴처기로 다양한 제휴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 맞춤형, 그 다음에 자동 투자 프로세스 강점. 저는 이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거. 자, 이런 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장점이 있는 방면 단점도 있겠죠. 이런 AI 투자 이름 같은 경우 개별 계좌에 동시다발적인 운영 컨트롤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 AI로 아직까지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플랫폼 기술과 IT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면서,
이 오늘의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이 퇴직연금 DC형 시장이 정말 확전되고 강화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10,0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퇴직연금 시장 꼭 변해야 하는 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도미 투자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15일이 강복절입니다. 그죠? 강복절은 저희도 하루 쉬고 목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